하이 내담수 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교권이 무너진 학교의 교사와 전문 상담 교사야. 현재 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은 교사야. 교사로서 사명을 지니고 들어간 교실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끔찍하거든. 따끔한 질타로 훈계를 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되어 단연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고가 드러났지만 이미 교직 자격증은 박탈당한 상태이고 아이의 약을 챙기고 밥을 따로 차려줘야 하고 행동 거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사적인 영역에까지 제재하는 학부모의 문자 폭탄이 날라오고 여차하면 깡패를 대동해서 교실로 찾아와 협박을 하는 등 신종학교 폭력의 피해 사례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래서일까 요즘 대두되는 얘기 중에 주담임, 부담임 제도가 있어. 학급의 담임이 적어도 둘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이것도 이런 흐름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 교사 한 명으로는 도저히 이 폭력을 버텨낼 수가 없으니 두 명이 분담하자는 거지. 근데 과연 둘이 된다고 가능할까? 그러지 않을걸. 지난 영상에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갑질 학부모들을 신종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 생각해. 학부모가 교사를 학교 폭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학부모가 아니라 학폭모라고 부를게. 그런데 이상한 학부모보다 멀쩡한 학부모가 더 많지 않냐? 왜 이렇게 전체를 호도하는 거냐? 아주 좋은 지적이야. 학교는 특수한 공간이어서 아무리 많은 학부모들이 멀쩡해도 한 명의 학폭모가 모든 분위기를 망칠 수 있거든. 학폭모가 있다는 말은 교사가 학폭모의 자녀에게 그 어떤 교육적 훈계도 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럼 교사도 힘들겠지만 학급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반에 한 명의 학폭모가 있다면 그건 학급 전체의 붕괴로 이어져. 그럼 단순 계산을 해보자. 한 학급에 평균 25명의 학생이 있다고 치자.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학폭모의 자녀라면 교실 붕괴야. 즉 모든 학부모 중에 학폭모의 비율이 4% 이상이면 모든 교실이 무너져. 96%가 멀쩡해도 어쩔 수 없어. 교실은 그런 곳이거든. 붕괴까지는 너무 간 거 아니에요? 고작 한 명인데? 자, 학폭모가 있는 학급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줄게. 1. 어떤 아이 A가 학급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 아이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게 오히려 좋은 교육의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A가 지금 학교라는 공동체 사회에 있음을 인지시키고 올바른 훈육을 할 수 있다면 A는 거기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 학폭모가 개입해. 그리고 얘기하지. 애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애 건들기만 해봐. 확 호소해버릴 거예요. 2. 선생님이 A에게 어떠한 교육적 조치도 하지 못한다. 이제 A가 무엇을 하든 교사는 대응할 수 없어. 교육적인 개입을 못해. 여기에서 문제는 그걸 학급의 다른 아이들도 보고 있다는 거야. 교사는 더 이상 일관적인 잣대로 생활지도를 할 수 없어. 아이들은 거기에 점점 불만을 느끼게 돼. 아, 선생님 차별하지 말라고요. 왜 제가 잘못했을 때는 뭐라 안 하고 저는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혼내는데요. 아, 왜 선생님은 A는 안 혼내고 왜 항상 우리들한테만 A를 이해해달라고 하지?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아, 저 새끼 또 지랄하네. 야, 죽을래? 아, 선생님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고요. 선생님이 불쌍해서 나라도 수업 잘 들어야 하는데 솔직히 A만 없으면 우리 반 멀쩡할 텐데 쟤 전화가 안 가나? A의 행동에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게 된 교사는 반의 나머지 애들에게 너희들이 A를 이해해야지 라고 할 수밖에 없어. 생활지도가 일관되지 못하니까 나머지 아이들도 당연히 불만을 가져. 셋, 결국 해당 학급의 아이들이 알게 된다. 우리 반 선생님은 힘이 없다는 것을. 교실의 안정감을 지켜줘야 할 선생님이라는 어른의 무기력과 나약함을 보며 아이들 역시 안정성을 잃게 돼. 아이들에 따라 선생님을 지나치게 걱정하며 죄책감과 A에 대한 분노를 쌓는 반. 선생님의 개입을 포기한 채 자기들끼리 자경단이 되어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다 더 키우는 반. 학급 자체에 기대와 흥미를 잃고 소수 친구들하고만 관계하며 마음을 닫아버리는 불통반 등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 공통점은 아이들에게 교사라는 어른이 힘있고 능동적인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와 야속함 그리고 나약함의 대명사가 된다고.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야. 더불어 살며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황금 시기를 놓친 거고 그 후 아이들은 존중과 신뢰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테니까.
이렇게 손발 다 묶인 교사들이 곤란해할 때 등장하는 차선 대안이 바로 전문 상담교사야. 상담사가 등장했으니 이제 걱정 말라고? 무슨 소리? 전문 상담교사도 아무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야. 요즘 위클래스는 상담하는 곳이 아니라 교실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아이를 매 시간 나누어 격리하는 곳에 가까워. 도저히 교사가 혼자서 대처가 안 되는 아이를 교실에서 빼낸 뒤 그 아이를 상담실에서 집중 마크하는 역할이지. 상담은 어디까지나 아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무언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해. 그 정도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없는 아이는 특수아동으로서 조금 더 교육적인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더더욱 주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믿음이 필요해. 학폭모는 그러지를 않잖아. 우리 애는 건들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책임지려 하지 않잖아. 그러니 전문 상담 교사는 아이 마음 풀어주기, 그 다음 다른 친구들 마음은 어땠을지 이해시키려 하다 실패하기,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대신 전문 상담 교사는 하나를 더 짊어지지. 상담실에 보냈으니 이 아이가 조금은 바뀌어질 거라는 교장, 교감, 담임 선생님의 막연한 기대, 그로 인한 부담감과 무력감까지. 솔직히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문 상담 교사들이 하는 건 심리 상담이라고 할 수가 없어. 온 마을이 짊어져야 했을 역할을 깔때기로 모아 최종적으로 전문 상담 교사에게 꽂아 넣었다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야. 사고 좀 안 치게 만들어다 주세요, 제발. 이게 무슨 상담이야. 보육 혹은 교정이지. 이 땅의 모든 선생님이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사명감을 지닌 채 교단에 서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어. 그리고 학폭모들 또한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다양한 분노와 불안을 짊어진 또 하나의 피해자이기에 그런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 학부모가 왜 학폭모가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자고. 다만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 학교는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만 돼. 교사는 학생들에게 위험이 있어야 해. 그리고 그 위험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만드는 거야.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아이라면 교사에게 함부로 대할 리가 없지. 그리고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하고 협업한다면 아이 또한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 교사를 존중할 거야. 학부모와 학폭모의 차이는 이거야.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반면 학폭모는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 모든 거는 다른 애들 때문이야. 선생 때문이라고, 학교 환경 때문이거나.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라고 물어. 당신의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파괴적인 방어 행동이 교사는 물론이고 교실과 학교를, 나아가 당신의 아이를 망치고 있음을 꼭 새겨듣기를. 교권을 무너뜨리면 가장 큰 피해는 당신 슬하에 아이가 받을 거야. 내가 집단 상담을 다니며 만나는 많은 선생님과 전문 상담 교사들이 신경정신과 약물을 먹으면서 교사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교사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향하지 않기를. 교권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 했거든. 근데 교권 침해에 대한 여론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 오은영 박사를 욕하고 아이들 체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그래서 영상 한 편만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다음 영상은 교권 침해, 체벌, 그리고 오은영 박사에 대해 씹어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토르 대건배 반짝반짝 무슨